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국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4.3망언에 이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을 욕보이고 김일성을 찬양해서 국가보안법이 발동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는 민주당을 향해서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은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쓰레기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반성하는 척 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던 겁니다. 태영호는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구정 KBS 역사저널 그날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역사를 다룬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북한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그런 북한의 전략까지 알려줘야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태영호는 김일성의 능력에 김구 선생님이 무능해서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인이 김일성보다 한 수 아래다! 그리고 태영호는 북한에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이미 정리된 남한의 역사적 사실을 뒤집으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있는 찬양 고무죄, 내란 음모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북한 간첩에게 국회의원 자리와 외통위 간사에 최고위원직까지 주는 국힘당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입니다. 자, 태영호는 북한 외교관을 하다가 북한에 공금 580만 달러를 횡령해서 남한으로 도망쳐온 빨갱입니다. 그게 대략 70억 정도니까 그 돈으로 국힘 공천권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국힘이 태영호를 우대하고 더 중요한 자리로 자꾸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겁니다. 저건 걸어다니는 대북 스피커나 찌라시 같은 거예요. 북한을 열받게 해서 만약 태영호를 북한이 해악이라도 한다면 그때부터는 국힘의 안보장사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안보장사의 로또 미끼가 바로 태영호죠. 그래서 태영호는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하고 꼼지락대면서 남한의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 태영호의 역할인 겁니다. 저런 찌라시 같은 인간은 에드벌룬에 매달아서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북한이 좋아할 겁니다. 대화의 물꼬가 틀 겁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해외 경제 전문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응답자 14명이 한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망치인 0.3%에서 0.2%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이미 침체 상태라는 비관적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핵심 근거는 바로 무역 적자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역 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가고 있는데 이번 달에 들어서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14개월 무역 적자 행진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은 최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믿을 수 없어.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국힘 김기현 당대표도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조사업체의 결과를 콕 짚으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왔다. 다른 곳은 편향됐다. 자, 이들에겐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잘 나오면 정당한 여론조사고 잘 안 나오면 편향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론조사 불신론이나 조작론은 집토끼마저 떠날 때 꺼내드는 최후의 카드이자 위기의식의 발로다. 데이터를 무시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고 무책임, 무능 이미지만 부각된다. 자, 이렇게 윤석열은 여론조사까지 부정하면서 전혀 현실을 모른다. 자기 세계에 빠져 산다는 것을 오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도 이런 트윗을 올렸었죠. 이렇다 할 큰 실책이 없음에도 지지율이 30%에 멈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고 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저런 헛소리나 하고 김건희가 막 나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에서는 세제 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는데
한국에서 대부분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전기차는 모두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수십조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하고도 미국에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글로벌 호구가 확정된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22개 차종 중 17개의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간다. 현대차에 큰 피해가 없고 배터리 기회가 열렸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역 적자 13개월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6위의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떠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치솟으니까 수출액이 올라간 것뿐인데 그걸 윤석열의 치적이라고 구라쳤던 거예요. 애초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2개 차종 중 17개가 대상 차종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무슨 치적이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려면 일본처럼 미국의 IRA 법안을 자국에 유리하게 수정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기아차가 제외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오늘도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이직용 메시지에만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세상에서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국민 60%가 넘게 나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김건희가 지금처럼 나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의 지원 조직을 국힘당 차원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힘당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배우자 150명을 모아서 배우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일명 동행의 힘이라는 이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당대표, 원내대표, 모든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 국가교육의 미래 등등의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의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국힘 주요 인사들의 배우자를 데려다 놓고 국가 담론을 교육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에 한 국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부인이라고 해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와 같은 모임에 참여해 국회의원이 할 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성 의원의 배우자인 남편은 초청받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나온 행사다. 그리고 또 다른 국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 이번 배우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게 맞다. 김 여사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그 배우자들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자, 실제로 김건희가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경호원까지 앞서 보냈다가 막판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국힘당 차원에서 김건희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주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 모임이 무르익으면 거기에서 김건희가 나타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 김건희가 선거에 나올 모양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해줄 언론도 여당도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